이번 강의 좀 지우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내일 영어가 마지막이죠? 영어랑 뭐 있다고 했지? 영어밖에 없는 저기도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마지막인데 일단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야 되고, 물리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빡세게 하셔야겠네. 그치? 파이팅 합시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의 왜 벌써 마음은 놀러 갔어? 한강에 가 있어? 시험 보고 나서 감정선을 많이 안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본 친구들도 그렇고 못 본 친구들도 그렇고, 내 감정선이, 시험에 대한 감정선이 드러나잖아? 그럼 첫째, 나한테 방해돼요. 1차적으로 내가 문제가 돼. 내 감정선이 친구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더 증폭되게 돼. 못 본 거에 대한, 아쉽게 틀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더 커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흥분, 그래서 그 담당 수학 과목 선생님한테까지 막 욕설이 나와. 띠바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이제 못 참겠어. 막 시간표는 왜 이렇게 짠 거며 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이 학교에 왜 들어왔지까지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게 되지. 중학교 때 내가 왜 여기를 일지망으로 써가지고 막 이런 원론까지 들어가게 될 거이고, 어쨌든 해가 돼요. 개인한테는, 자기 스스로한테 엄청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선은 안 드러내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가셔야 돼. 그냥 에이씨 퇴퇴퇴 끝.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만큼 쏟아부은 만큼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낼 거고 후회도 되고 막 여러 감정이 뒤섞일 건데, 그마저도 드라이하게 이겨내셔야 돼. 그게 고등학교 시험이 4일간 있는 이유야. 4일간 동안 니네가 감정 컨트롤 마저도 얼만큼 잘해서 다음 과목을 준비한 대로 마무리를 잘해서 시험을 치를 것인지, 거기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한 애들이 진짜 괴물같이 잘 보는 애들이 보통 그런 애들이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내 감정선 중요해요. 내 감정. 그렇다고 뭐 표출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억울하지. 근데 그렇다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잖아. 뭐 친구들 야 너 어떻게 봤어? 그러면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나 11번 막 하면서 막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도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억울해. 그냥 여기서 틀렸어. 끝. 그냥 드라이하게 끝내세요. 여기다가 그치. 너 뭐 하면서 뭐 여기서 또 같이 휘말려 들어가시면 그냥 다음 시험은 둘째 치고 그냥 내가 이미 지나간 시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꼴밖에 안 돼요. 알겠지? 어차피 끝났고 OMR 시험지는 던져졌고 이제부터 평가는 선생님이 해야 될 거야. 부분 점수 그마저도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거기에 몫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니네가 백날 떠들어봐야
시험 끝나고 어차피 시험 다 끝나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돼. 그때는 감정선 터뜨려도 돼. 그지? 더 이상 내가 다음날 끼쳐야 할 영향력이 있는 시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날의 시험은 그날의 드라이한 상태로 딱 끝내고 다음 시험에 몰두하는 게 어쩌면 너무 말로는 되게 편하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해내야 돼. 그래야 고루고루 잘 볼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지? 이제 앞으로 2학년 시험 3번, 3학년 시험 2번 해서 총 5번 남았습니다. 내일 영어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영어 시험 또한 여기 중에서 뭐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목표치에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지 않도록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몫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학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야. 내가 뭐 영어하고 나서 수학하고 어제 성문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일찍 온 친구 2명이 앉아서 쌤 수학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개소리야. 지네들끼리 뭐 페다고지가 비싸니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뭐 어디가 싸니 비싸니 막 잘 가르치니 막 또 지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그건 뭐 시험 끝나고 하시자. 학원 옮기는 것도 시험 끝나고 해야 될 일. 알겠지? 지금 당장은 내일 시험의 목표니까 거기에 집중하자니까. 오케이? 16년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 16, 17, 20년도 세 지문, 5지문 해서 8지문인가? 그럴 건데 또 역시나 아래 요약문 완성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최대한 여기 있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내용 파악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각 문장별로 중요한 부분 파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이게 몇 번이었더라? 23번이었나요? 요즘은 다리 이야기, 브릿지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릿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밑에다 좀 정리하시고 어법이랑 이제 방향성, 흐름 정도만 좀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투부정사, 수동태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가 지속되도록 Natural and Man-Made Environment,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서 약 100년 정도가 지속되도록 건축되어진다. Last는 얘들아 지속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존재 자체가 만듭니다. 뭐를 여기 lasting이라는 ing에다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리의 존재가 뭘 만들어? 지속하는 어떤 표시를 만들어. 그 표시가 하는 역할이 뭔데? 대신 주격관계대명사. 마크가 선행사다 보니까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포인트로 잡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진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어떤 표시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의 진화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의 핵심적으로 3번부터 이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뭘로 놓아도 돼? 일반화된 부분이니까 빈칸으로 놓아도 되겠지. 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should be an agreeable addition. agreeable 네모칸. 어휘적으로 좀 챙겨두세요. 동의하는 이런 말이죠. 그 환경에 동의하는 어떤 추가물이 돼 주어야 한다 이거야. 여기서 이슨 얘들아 여러분들 해석 자꾸 안 하시는데 브릿지 얘기하는 겁니다. 대명사입니다. 가져진 줄 아닙니다. 자, 연결사 잡아두시고 연결사 인과관계죠.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사회의 진화와 합의적인 자연과 합의가 될 수 있는 추가물.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내용이 원인, 이 뒤에 내용이 결과라서 therefore이 나온 거고 인과 연결사는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hence나 thus 뭐 so도 있고요. therefore 있으니까 consequently 뭐 as a result 뭐 다른 연결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e of the first quality 그러므로 브릿지가 exhibit 해줘야 할 가장 첫 번째 이 자질들 중 하나는 뭐다? concern 고려하는 것이다. 뭐를?
목적어가 나오죠. 어떻게 그 다리가 harmonizes with its surroundings. 그 주변의 환경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다. 그치? 빈칸 만들어 놓고 concern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도 좋겠네. 그치? 수동태로 쓰지 않고 능동태로 쓴다. 그 능동태의 목적어를 의, 주, 동으로 써준다. harmonizes는 바로 목적어를 바로 쓰지 않고 전치사 with를 같이 써줘야 무엇과 함께 어울리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다 라는 의미로 써줘야 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돼 주셔야 되겠네요. upset이라는 것도 지금 동사의 원형으로 쓰고 있어요, 얘들아. 이 must 뒤에 원형으로 쓰고 있는 망치다라는 뜻이죠. 스포일의 의미. 망쳐선 안 돼. 환경의 밸런스를 망쳐선 안 돼. 그리고 either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동사 세트 좀 잡아둬라. adapt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써주셔야 되고 reinforce라는 이제 강조 동사까지 같이 A or B로 써주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A or B 참관해서 써야 된다. 같이 참고해서 써야 된다. 균형이라는 것의 적응, 조절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치? 다리는 계속해서 밸런스와 적응, 조절해야 되며 강화해줘야 된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harmonize with의 paraphrasing,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리의 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depending on 분사구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It is 다리는 subordinate to 어디에 하위 부류가 돼 있어야 된다. subordinate 단어 외워두세요. 고급 단어입니다. 어디에 대체제가 돼야 된다. 하위 부류가 돼야 된다. subordinate. 이거 어휘 추론으로 나오기에 너무 좋아 얘들아. substitute for이라는 단어랑 반의어 관계는 아닌데 철자 유사 단어이면서 유사 헷갈리는 단어들 substitute거든. substitute야. substitute for 무엇의 대체가 되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대체해서 쓸 수는 없어. 저 subordinate랑 하위 부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근데 얘는 대체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맥상 반의어가 되는 거야. 사전상 반의어는 아니야. 근데 이 글에서는 subordinate와 substitute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반의어 패턴으로서 충분히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It makes a strong statement. 강력한 주 혹은 나라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 돼. 이 다리라는 것이. 그렇지? 쌤이 이걸로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렇지? 유명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주를 되게 강화시켜주는 어떤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레터 케이스, 얘들아, 더 레터의 반대는 더 former죠, former입니다. 얘가 우리가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 former, 더 letter는 후자. 그럼 전자와 후자는 어디를 기점으로? 얘가 전자, 얘가 후자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후자라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 8번 문장을 삽입으로 놔도 좋겠죠. 그죠? 얘 딱 빼놓고 이거 어디 들어가면 좋아? 그럼 후자는 뭘 얘기하니까? 브릿지가 뭘 소유하고 있어야 돼? intrinsic beauty, 내적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내적 아름다움이 해야 될 역할은 뭐? work within the surroundings, 그 주변에, 그 다리의 주변 안에서 작용해야 하는 내적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 요게 이제 뭐의 후자의 특징이어야 돼. 강력한 스테이트먼트, 나라나 주를 만들어줘야 할 요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intrinsic beauty. 요 단어 고급 단어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내적인 intrinsic. 그래서 8번 문장을 떼놓거나 혹은 7번 문장? 7번 문장은 좀 아쉽다. 8번 문장이 후자 쪽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얘를 strong statement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거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요거 쓸 줄 아셔야 되겠죠? 가주어진 주어. 수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치? unacceptable의 의미라고. 그치? not acceptable을 써도 되지만 unacceptable. acceptable에다가 접두사 on을 붙여가지고 not acceptable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해도 되고,
수용되어질 수 없는 조건은 당연히 여태까지 다리가 주변 환경과 하모나이즈 위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은 당연히 어떤 내용으로 예측돼야 되겠어? 하모나이즈가 되지 않는 경우, 조화롭지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게 이제 투부정사에 나와줘야 되겠죠. 브릿지를 만드는데 이 브릿지의 속성이 어때? spectacular, 웅장해. 그 자체만으로 웅장해. 오케이? 하지만 망쳐버려. 그의 local environment, 그 지역 환경을 전부 다 망쳐버려. 멋있긴 한데 주변을 망쳐. 그럼 이건 하모나이즈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내용은 요 마지막 내용의 투부정사 브릿지의 설명, 주격관계대명사 대절을 어떤 속성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변형시켜서 직접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와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되셔야 이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잡아둘 수 있겠죠. 그죠? 뭐 중요 문장 하나하나 다 꼬집다 보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또 다 돼버리셨죠? 근데 요약문을 보고 한 번 더 가보자고. 여기에서 당위성에 좀 포커스를 맞췄거든. 다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약문에서는 당연히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브릿지가 건설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세기 정도가 지속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blend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섞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must be fixed도 상관없습니다. mixed. fixed가 아니라 mixed. 이거 잘 보이니? 손으로 가린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be mixed, 그지? 이러면 수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be mixed, mixed입니다. 섞여야만 한다. 뭐와? 자연적 이런 인간의 환경들. 또 다리들은 이 브릿지스로 받았습니다. 설명. 다리들은 should not disrupt. disrupt라는 단어 한번 써봤습니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전치사로 쓰면 전치사 붙여서 쓰면 I로 시작하는 거 누구도 있지? interrupt with도 있어요. disrupt와 동의어가 interrupt with도 있습니다. 방해하다. 환경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뭐 해줘야 돼? 오히려 강화해줘야 돼. enhance it.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약문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추측하에 써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온다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단어의 뉘앙스들을 써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셔라 이거야. 오케이? either by ing 함으로써 adapting to it, 그 환경에 적응하고 making a statement, 줄을 잘 만들어줘야 돼. 반면에 뭘 유지하면서 내적 반면에가 아니라 유지하면서 뭐를 that works within the surroundings, 그 다리의 주변의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내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bridges that are spectacular on their own, 자기들만 브릿지들만 spectacular, 아주 웅장한 브릿지는, 하지만 뭐에? 방해, 환경을 방해하는 그런 브릿지는 좋다 안 좋다? 여기 unacceptable로 쓴다는 걸 깜빡했네. 이거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unacceptable. integrate, 통합하다, 완수하다의 반의어는 disrupt, 방해하다, clash, 충돌하다. 이 정도만 단어 좀 챙겨두시고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방금 했던 질문, 다리의 질문은 걸을 게 없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실제 빈칸 추론이고, 보도록 합시다. 커머더티스가 이 글의 이제 핵심 소재죠. 일용품입니다. 선생님이 소재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 건 너무 브릿지가 강력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재를 먼저, 핵심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주제나 제목 얘기했을 때 기준선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 흐트러지지 말라고 핵심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과 빈칸 추론으로 원론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이게 주제 제목으로 나오려면 꼭 커머더티스가 나와줘야 돼. 일용품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주제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따 막 원유 얘기 나오고 막 한데 갑자기 제목이 막 그 원유가 원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일용품 얘기는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 소재만을 가지고 제목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일상의 어떤 일용품과 상호작용을 한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핵심이었죠. 여기죠. 어순 잡아라. 어순. 만약 네가 멈춰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평균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쓰는 것의 대부분이 revolves잖아. revolves. 여기 most of의 수일치는 기본적으로 얘도 일부를 나타내는 수량형 용사이기 때문에 얘의 수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수일치 해줘야 돼? 왓절이랑 수일치를 해줘야 돼. 그치? 절의 주어로 쓰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단수기 때문에 revolve에다 s를 붙인 거죠. 그렇죠? 수일치 좀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뭐 아침에 커피 마시는 것부터 해서 일하러 갈 때 뭐 기름 넣는 거, 가솔린 넣는 거, 그다음에 네가 전기세 내고 있는 거, 뭐 옷 사는 거, 뭐 케이크 굽는 거, 뭐 돈 쓰는 거 다 뭐다? 이거에 관련된 것이다. 별표. 구체적인 해석은 쭉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 한 번씩 다 본 것들이니까. 일용품에 연관된 소비를 하고 있다. 일용품에 연관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결국 이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동사까지 이렇게 보셔야겠네. 그렇지? spend money on 어디에 돈을 쓰다 정도의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앞서 이러한 지출 항목들의 가격들은 다 전부 뭐에 의존하고 있다? price of physical commodities. 요게 이제 6번 문장이 여기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런 앞서 위에 커피나 가솔린이나 뭐 옷이나 케이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가격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일용품의 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하다라는 말 자체가 얘들아 지금은 be dependent on으로 써주고 있고 dependent죠. 그 다음에 동의어로선 reliant on이 있고 be reliant on 뭐 resort to도 있죠. resort to 그 다음에 count on 뭐 이 정도로만 쓸게.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올 건데 앞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라. 해석으로 먼저 가보면 주어는 이러한 목적어 같은 것들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잖아. 기본적으로. 의존하다라는 건 결국 주어 자체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원인이야 얘들아? 얘가 원인이야. 그리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약문 완성할 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쓰면서 제일 간단 명료하게 쓸 수 있는 게 인과관계로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인과관계 잘 챙겨두시고. 예를 들어 연결사 잡아둬라.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항목들, 커피, 케이크, 가솔린 이런 항목들이 커머더티스의 어떤 가격에, 일용품 가격에 의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원유가의 가격이 증가해. 왜냐하면 뭐 때문에? increased tension of Middle East, 중동 지역의 뭐 때문에? 긴장감 때문에. 얘가 원인? 원유가 가격이 결과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너는 쉽게 이것을 볼 수가 있어. 쉽게 볼 수 있대 얘들아. 심지어. 쉽게 볼 수 있다는 건 커머더티, 일용품의 가격이 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항목들이 일용품의 피지컬, 환경적인 어떤 그 커머더티스, 일용품 같은 것들의 가격에 의존한다고 하죠. 가솔린 가격에 이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과도한 어떤 이 드라이브스, 몰아가 디맨드, 수요를 뭐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몰아가게 될 때 넌 역시 이것을 너의 어디에서 유틸리티 빌, 너의 청구서에서 그치? 쉽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긴장감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 때문에 가솔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즉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용품 가격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요약문으로 내용 더 한번 해볼게요. 일용품은 play a significant role,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daily lives, 일상생활에. As most of their expenses,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비는 뭐와 연관돼 있다? Consumers of physical commodities, 우리 일반적인 물건의 일용품들. 예를 들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은.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의 가격들이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The prices of their underlying physical commodities. 그 일용품에 기반하고 있는 그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여기에서 기반한다라는 건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중동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천연가스의 수요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뭐에? 방금 얘기했던 various factors. 예를 들어 뭐 geopolitical, 지질 정치학의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weather condition, 날씨의 조건, 이런 거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physical goods, raw materials, 여기서 말하는 commodities의 동의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반의어는 intangible assets, 무형이죠. intangible은 만질 수가 없는, 그치? 무형의 이런 뜻입니다. 무형의 자산 혹은 서비스가 그 커머더티의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마지막에는 뭘 정리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그 각 글의 주제 파악 다 해두셔야 되고, 첫 문장 읽었을 때 이 주제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항상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그것까지 다 완료가 되신 친구들은 순서 삽입 보세요. 순서 삽입. 마무리는 순서 삽입입니다. 알겠죠?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과정, 그거 다 보셔야 되고,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서술형이죠. 서술형. 그치? 또 봅시다. 책상은 너다. 그지? 책상은 너다. 그치? 컴퓨터를 위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have trouble ing. 어순절 잡아두시고. amid는 전치사였지? amid 명사명 명사 한 중앙에 네 책상을, 그치? jungle of old coffee mugs, scattered paper라고 표현하고 있네. 그치? 이 표현의 의미, 이거 함축적 의미처럼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거. 아니면 네 책상은 미니멀리스트들의 꿈인가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는 물건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 그렇지? 그 사람들의 꿈은 뭐야? 물건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에 네 업무 공간이 미니멀리스트들의 꿈인가요? 그럼 잘 정돈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you're neat and messy, 네가 깔끔하든 지저분하든 간에 상관없이 웨더절이 얘들아 부사로 쓰이고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쌤? 주어 동사가 앞에 쓰여져 있으니까 배경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네가 깔끔하든 더럽든 간에 네 업무 공간은 뭘 드러내고 있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어. 너의 성격이라는 것과. 이런 거 놓치지 마라.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는 단수 동사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데스크 다음에 they keep이 나오게 되면 안명사,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안명사 수식이라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목적격 생략도 있죠. number of는 수일치가 복수로 취해져야 하며 the state of your desk might affect니까 얘는 뭐 시사하다, 나타내다. 많은 연구들이 나타내고 있어. 네 많은 그 책상에서 너의 책상 상태가 밑줄 네 업무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으로부터. 어떤 생각? 요거 어순 잡아라. 부사가 disorderly. 형용사구나.
disorderly, 무작위한 그 환경이 뭘 만들어낸다? 창의성이 만들어낸다라는 사실. 잠깐만,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that은 동격이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다. 그지? 여기서부터 to 어디까지? 이러한 생각까지. 너무 많이 어질러져 있는 건 아까 interfere with, interrupt with, 그지? 포커스에 방해가 된다라는 어떤 생각까지. from A에서 to B까지. 네 업무 방식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이거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구조로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시사하다. 대절의 목적어절이 쭉 나열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의 목적어 끝나는 거고 from A to B까지가 the idea를 병렬구조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각자 그 the idea 뒤에 있는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법적 요인 잘 챙겨두시고 어순 잘 좀 봐두세요.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we're constantly making statements about ourselves through our personal presentation of the desk. 그 책상의 개인적인 어떤 표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관해 그 상태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책상을 뭐 한 번 정리하든 두 번 정리하든 100번 정리하든 아예 안 하든 어쨌든 그 책상이라는 상태 자체가 나의 지속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one of the reasons, 이유, 또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온 게 아니구나. 그치? 미안. 그래서 이유들 중 하나, physical spaces, including 뭘 포함해서 우리의 데스크들을 포함해서 이런 물리적 책상들이 can be 동사죠. So revealing about us. 여기까지가 이제 뜬금없이 주어 동사죠. 지금의 주어 동사는 여기 physical spaces와 can be가 동사로 나왔는데 reasons라는 명사가 있어서 why가 생략된 게 아니라 뒤에 revealing about us까지가 이제 보어로서 완전한 문장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reason이라는 명사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관계 부사가 지금처럼 나오는 거거든. 관계 부사가. 그치? 챙겨두세요. 관계 부사. 생략된 겁니다, 지금. 관계부사 생략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that은 얘들아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야 돼. 누구 때문에? 주어가 reasons이기 때문에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요약문이랑 같이. 그 책상들이 본질적으로 크리스털리제이션, 표시다 이거죠. 많은 행동들의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행동들이 어떤 표시인 것이다. 크리스털리제이션 단어 외워두시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빈칸으로 나온다면, 요약문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죠. 네 업무 공간의 상태가 반영한다라는 단어 한번 써봤어. 반영한다, 나타낸다. 여기에 대해서 위에서는 이제 present라고 represent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reflect라는 단어로 써봤습니다. 너의 성격 나타내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얘와 병렬 구조죠. 업무 능력에 연구는 말하고 있는데 더러운 환경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장려하고 너무 어질러져 있는 건 또 힌더라는 단어 써봤죠.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중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스크는 뭐의 표명이다? 크리스털리제이션의 대체어죠. 리프레젠테이션. 우리 행동의,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행동의 표시이며 can reveal, 드러낼 수 있어.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에 관한. reveal이라는 단어 위에 있는 단어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업무 공간에 대한 얘기. 타일이나 organized는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의 이제 의미죠. 그렇죠? 깔끔한 조직, 잘 조직되어 있는. 그 다음 질문. 미디어 산업. 여기 네 번째인가요? 네. 춥니? 22도. 아까 18도였어. 또 추운 말씀하세요. 자,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산업.
이 글에서는 요지가 굉장히 크게 녹아 들어가져 있어요. 실제 문제가 22번이라서 요지로 나왔던 건가? 원문이 안 나와 있네. 요지로 나왔던 거죠. 요지로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요지는 숨겨진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글의 제목을 얘기하자고 하자면 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둬야 된다. KBS나 SBS, MBC는 이런 공중파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에게 접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한테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거보다 나쁜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공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 알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수일치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정직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의 리더냐면 회사의 리더야 결국. 그 회사의 리더를 필자가 해석하는 게 뭐야?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땡땡. 그게 뭔데? single-minded person. single-minded가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음이니까 한결같은 이란 뜻이야. 한결같은. 한결같은 추구. 단기간에 이익 같은 것들에 한결같은 추구만을 하거나 누구? shareholder. 대주주들이죠. 그렇죠? 이 주주들의 어떤 주주들의 가치. 이런 것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회사의 리더 되겠습니다. 자, but에 이어서 얘들아, however. 자, 이렇게 문장이 짧은 앞쪽에서 벌써 대조 연결사가 2번 나왔다라는 건 방향성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 오케이? 앞에서는 요 내용이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직하다의 대조 포인트는 뭐겠어, 얘들아? 단기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들의 어떤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 그치? 요게 이제 돈만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방향성 더 챙겨두시고, 지금 3번 문장에서 however 얘기하고 있는 건 난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미디어 산업이 그만의 어떤 본질에 의해서, 역할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 world global culture, 전 세계의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must act.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however 포인트는 아까 단기간의 목적, 그지? 이익, 그 다음에 주주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이거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 무료의 사용을 가지고 있어. 공중파에, 그리고 우리 디지털 스펙트럼에,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 unlimited access, 무한의 접근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지? 그러니까 필자가 말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뭐야? 아직 의도는 3번 문장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너 돈만 추구하지 말고 단기간의 이익이나 주식의 가치에만 추구하지 말고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가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priceless asset, 단어 챙겨둬라. priceless, 가치가 없느냐? 아니지, 그치? 어마무지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야. 오케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most valuable의 의미입니다. most valuable. 동의어. most valuable.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권리 자체는 should, necessary, 반드시 carry, 수반해야 돼. 진지한 장기간에 걸친 책임감을 수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도는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responsibility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흐름상 A-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빈칸 추론의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 그지?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의 이익, 퍼블릭 굿, 이게 이제 필자가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그죠? 방송 관련 리더들아, 니네 공중파 자유롭게 쓰면서 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하니, 공짜로까지 쓰면서 말이야. 그지? 용이하니 공익에도 신경 써라. 그래서 KBS 그 2시 반에 애국가 울리고 끝나기 전에 항상 뭐해? 지진 대피 요령. 난 TV를 안 보겠구나, 요즘 애들은. 그치? 그런 거 합니다. 가끔씩 해주잖아. 산불 방지. 능력 있고 유능해, 정직해. 하지만 그들은 prioritize라는 단어 한번 써봤어.
아까 single-minded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한결같은 단기간의 이익과 주식 가치에만 의존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prioritize,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기분이란 단어 뭐지 얘들아? 고려해보면 동의어 뭐 있지? considering도 있었어. considering 고려해보면 판단해보건대 judged from 그들의 사회적 역할, 공공의 접근의 역할, 공중파 이 접근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스펙트럼을 고려해보면 여기까지가 다 이거 전치사라고 생각하세요. PP인데 우리가 의미상 이제 전치사 명사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공공의 이익을 촉진시킬 책임을 여기 should도 하나 써줄래요? 필자의 말의 의도니까 should have 가져야만 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이 글이 그럼 제목이 되려면 요지 자체는 뭐야 얘들아? 미디어 산업의 리더들아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니 공공의 촉진을 해라가 말의 요지야. 숨어있는 뜻이라고. 근데 이걸 제목화 시키려면 뭐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 줘야 돼? 필요성이란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돼. 왜? 말의 요지 자체가 그거 아니야? 미디어 산업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역량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넣어야 된다는 말의 뉘앙스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매체 산업에 리더들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감의 필요성 여기까지가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책임감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공익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제목으로 쓰시기에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동의어는 뭐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한 번씩 쭉 체크해 두시고 pursuit는 뭔가를 쫓는 것이기 때문에 chase라는 단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되겠네요. honest도 어려운 거 없죠? 다 진실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된, 진정한, 역시 진실된. 31번부터는 그냥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충분합니다. 마지막 네 질문 또 마무리하고 5개. 참. 늦게 왔으면 빨리 조용히 내 들어오지. 빨리 가. 자, 31번 펴보도록 할게요. 31번. 주요 문장 위주로. 충분합니다. 갑시다. 첫 번째. 현 시대의 어떤 부처의 어떤 선생의 이 카타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remarkable book 이 침묵으로의 어떤 전환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삶이란 그가 쓰기를 삽입된 거야. 삶이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취약점입니다. 뭐가? That makes it precious.
지금 구조 어떤 구조니 얘들아? it is 다음에 명사가 강조된 거고 그 명사 뒤에 that 뒤에 불완전한 패턴이 나와. 소위 이런 걸 우리가 강조용법이라고 하죠. 삶의 취약점이 그 삶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that은 위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강조용법 즉 그의 말은 뭘로 가득 차 있다? The very fact. 자신의 어떤 삶, passing away, 흘러가는 자신의 삶의 어떤 사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차이나 버울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다? 그게 나중에 깨질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취약점 때문에 아름다움이 더 증폭되는 것이다. 이 사발의 어떤 생명은 is always existing, 존재하죠. 뭐? dangerous situation, 항상 위험의 상황에 존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여기가 이제 5번 문장 별표 치시고 삽입. 왜 여기를 삽입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노력입니다.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 그 단어 좀 체크해둬라. 삽입 포인트로 놔도 좋겠죠.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삶과 비교 대조하고 있는 비유 포인트이기 때문에 취약함 때문에 생기는 아름다움, 그것의 예시로 도자기까지 얘기를 들었으니 그것의 이제 인생 비유, 여기가 이제 좌지우지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5번 문장 혹은 6번 문장까지도 같이 놓을 수 있겠네. 그치? 이 wond도 앞서 말해서 그 unstable의 동의어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불가피한 어떤 피해, 불안정한 아름다움 똑같은 표현이죠. 즉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즉 쉽게 잊어버리죠. How easily we forget.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잊습니다. 뭐를? 대리아를. 사랑이라는 것과 손실이라는 것이 뭐하다? 단어 외워더라. intimate란 단어. 친밀한이란 단어죠. 그렇죠? 친밀한 동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스가 있기 때문에 러브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러브는 로스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했으니까 이 둘의 관계가 intimate companions라는 건 이 글 전체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챙겨두시고. 또 두 번째 대 We love the real flower. 우리가 진짜 꽃을 너무 좋아하죠. 뭐보다 더 The plastic one. 여기서 one은 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real flower를 더 좋아하는 이유. 그렇지? 그것은 역시 시들기 때문에 아니겠어. 없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좋아해? 저 석양 좋아해. 마운사이드로 넘어가는, 산으로 넘어가는 그 한순간 지속하는 지속되는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왜 lasting, t가 아니라 ting일까? last는 자동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동사라서 수동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수동의 pp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lasting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법 추론으로 나왔던 포인트가 이 fragility죠. fragile 이제 취약한이란 뜻이니까 그거의 명사 형태입니다. 바로 이 취약함입니다. 또 강조용법 뭐가? opens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 취약함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취약함이 있었기에, 깨짐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도전. 취약함이 있기에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책에다가 글을 썼어. 책에다 글을 썼는데 죽어가면서 그곳에 그 책에 관계부사 쓴 거야. 그가 나타낸 거지. 삶이라는 건 취약하다, 귀중하다 라고 글을 쓴 거야. Compare the life to life와 차이나 바울을 뭐 했어? 비교했지. 그치? 그 차이나 바울의 특징이 뭐 어땠어 얘들아? 프레자일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리고 항상 위험한 깨질 위험 속에 있는 차이나 바울이 되겠죠. 그치? 이것과 우리의 삶을 비교했죠. 우리의 고군분투, 애쓰는 것이 노력이 그 불안정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상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취약성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다. 까지 해서 윗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취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좋아한다. 그래서 weakness, 아까 dangerous의 동의어들은 뭐 충분히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weakness의 fragility나 vulnerability,
susceptibility 이런 것들이 다 취약성이라는 단어인데 많이 쓰는 단어 좀 정리해 봤어요. 빈출도가 많은 단어 좀 정리해 두시고 fragility의 또 동의어로서는 이제 delicacy 이 단어 빼라. brittleness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fragility랑 delicacy 이것도 동의어로서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의어는 그쵸. 취약한의 반대말은 강한이죠. 이거 sturdy입니다. sturdy 강한, strong도 강한, durable 지속이 오래되는 반의어입니다. 강한이란 뜻 챙겨두시고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별표 쳐둡시다. 요거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은 지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clarify your idea to yourself 요 부분에 A-를 찾아주셔야 돼. paraphrasing 같은 말을 반복한 거. 왜? 얘를 채워놓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의 빈칸 추론으로 또 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 핵심의 내용은 뭐지 얘들아? 학술적 언어를 everyday 언어로 바꾼다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센셜한 도구이다. 긍정적 표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뭐 하기 위해서? 생각을 네 스스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학술적 언어라는 것을 일상의 언어로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뭐하게 만들어준다?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핵심을 첫 문장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주제문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필기까지 해가면서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로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학술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말하듯 for writing 글쓰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not process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start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완전하게 형성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that we then 그리고 나서 simply transcribe in unchanged state onto page 이 페이지에다가 변하지 않는 상태 속 단순하게 우리는 그리고 나서 옮겨 놓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 글쓴이들이 주목하기 글쓴이는 글쓰기 자체가 완전히 형성된 상태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옮겨 놓는다고 단순히 페이지 위에다가. 근데 반대로 글쓰기라는 것은 more often the means 수단이 된다 이거죠. 어떤 수단? of discovery 발견의 수단이야. 어떤 발견? 그 발견 속에서 우리가 뭘 사용해? 글쓰기의 과정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Figure out what our idea is.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글쓰기의 과정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발견의 종종 수단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이 부분 3번 삽입으로서의 가능성 조금만 더 염두에 둡시다. 순서도 그렇고요. 순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순서 삽입 포인트로서의 잘린 포인트로 놓기 굉장히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2번 문장의 내용과 3번 문장의 내용의 대조성을 여러분들이 on the contrary로 인지를 해두셔야 되거든. 먼저 on the contrary의 동의어는 in contrast가 있죠. 대조적으로. 반면에 글쓰기가 어떤 수단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어떤 발견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반면에 뒤에 나온 포인트가 결국 뭐야? 우리의 생각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여기에 반면에 앞에 내용은 뭐야 얘들아? 글쓰기라는 것은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치? 반면에 발견하는 과정이다. 요 과정.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 그래서 글쓴이가 종종 놀라는 거야. 여기에 연결사, 아까 that is why, 그래서 인과관계 연결사 기억나? 앞에서 뭔가 완전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반면에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내 생각이 뭐였는지를. 처음부터 내 생각은 이거야 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가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라고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우린 놀라는 거야. 알게 돼서. 뭘 찾아내게 돼서 우리가 결국 on the page. 페이지 위에다가 결국 우리가 쓰게 될 것이, 하게 될 것이 뭐다? 달랐구나. What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what it would be.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들이 글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기로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놀라게 된다는 거야. 이 문장은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이 부분에다가 지금 어순을 좀 써놓는 연습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 이 4번 문장 말이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 수동태문자 먼저 정리할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4번 문장만 볼게요. 그래서 글쓴이들이 놀란대. 우리가 감정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해서 놀란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글쓴이들은 알게 돼서, 발견하게 돼서 놀라게 돼. 뭐를? 그들이 결국 쓰는 것이 어디에다? 페이지에다가 쓰는 것이 매우 다르구나 라는 것. 뭐와는 달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기로 했었던 것. 언제? 그들이 글을 시작했을 때 it would be. 그러기로 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난 이런 글을 쓰는 줄 알았더니 쓰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인지하다 보니 그게 다르다는 걸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rying to say here,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와. 이게 완전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쓰면서 발견하게 돼. 또 그 발견하는 것이 내가 원래 쓰기로 했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놀라다 보니 그래서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일상의 언어라는 것이 종종 그래서 어떻다? 중대하다. 왜 중대한 거야? 그 생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의 영어로 옮겨놓으면 생각이 명확해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인 거야.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 발견이라는 과정. 내가 이제 내 생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좀 더 올려볼게요. 이걸 6번에서 한번 또 얘기하거든. Transcribing your ideas, 네 생각을 옮겨놓는 것. into 뭐로? 좀 더 more, simpler terms. 좀 더 흔하고 단순한 용어로. 그게 can help you figure out what your idea really are. 네 생각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차게 도움을 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simpler, common terms는 뭐가 되는 거야?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 이게 위에서 얘기했었던 everyday language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상의 영어로 옮겨놓는 게 중요하다. 뭐와는 반대로 그 반대적인 것도 알아야지. 학술적 용어로, 그렇지?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are. 네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 그것들이 그 글들이 그럴 것이라고 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반대로 진짜 네가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일상의 용어들이 말이죠. 그래서 학술적 용어를 일상 용어로 미리 옮겨놓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거든. 대학에서 원서 읽다 보면 그리고 좀 고고학 좀 오래된 책 그런 책들 읽다 보면 한자 용어들 되게 많이 써 있는 책들이 있거든. 그럼 무조건 일상 용어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다 찾아보고.
토할 준비하시고. 자, 글쓰기라는 것은 그래서 과정이야. 뭐 발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발견이 어떤 발견인데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거야. 행위를. writing, 글쓰기 행위를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단순히 옮겨 써두는 게 아니라 full formed idea, 완전한 생각을 페이지에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다가 내 생각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행위를 사용하는 그런 발견의 과정이 글쓰기인 것이다. Transcribing academic language, 우리 편지 쓸 때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 편지 쓰다 보면 좀 이렇게 글빨 좋은 친구들 보게 되면 쓰다가 보면 막 형용어구가 풍부해져, 그치? 그래서 나 이러다가 논술 수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착각하는데 형용사 많으면 논술 100% 탈락입니다. 알겠죠? 형용어구가 없어야 돼, 얘들아. 자기소개서 할 때 특히 저는 뭐뭐하는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돼. 딱 읽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쓸 말이 없으니까 형용사를 막 엄청 붙여. 같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뭐뭐일 것 같습니다. 전 이 학부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추측성들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 보면 생각보다 내가 글을 더럽게 못 쓰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야. 그래서 글 연습도 하셔야 돼. 빨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엄마, 아빠, 이제 어버이날 오니까 엄마, 아빠에게라도 천자 내외로, 알겠니? 천자 970자 이내로, 알겠어? 장문의 편지 한번 써주세요. 형용사 없이 쓰기. 자, transcribe. 그래서 옮기는 거, academic language를 everyday language로 옮기는 게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생각을. 그리고 네가 뭐 하도록 이끌어? 더 나은 이해. 우리가 뭘 쓰려고 하는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communicate는 with 없으면 전달하답니다. with가 있어야 같이 소통하다의 뜻이 돼. 무엇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상언어 중요해. 발견의 과정 속에서. 동반이어는 스킵할게요. 꼭 좀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합시다. 아이의 훈육. 자, whose 잡아두시고요. 자, whose 앞뒤 명사 챙겨라. 그 뒤에 명사 칼질하시면 불완전한 문장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수식어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제가 안 되는 행동을 가진 아이가, 됐니? 다시. 통제가 안 되는 행동을 가진 아이가. 이거 좀 힘들어? 아이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데. 됐어? 해석은 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순 잡으셔야 돼요. 어순. 얘가 본동사야, 얘들아. 향상시킬 수 있어. 언제? When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또렷한 제한이 설정되어졌을 때. PP입니다. enforced PP다. enforce 별표 쳐라. 설정되고 enforce는 시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시행되어졌을 때. however 연결사 잡아라, 얘들아. 근데 부모가 합의를 해야만 해. 뭐에 대한 합의? 언제 설정이, 어디서 그 제한, 한계가 설정되어져야 될지. 어떻게 그 한계가 be enforced, 시행되어야 될지. 어순 잡아라. 의주동, 의주동. 그래서 한계와 그 한계가 깨졌을 때의 결과가 계속 이 단어 나오죠, 얘들아. clearly be present. 나타내야 돼, 애한테. 그치? 애한테 나타내줘야 돼. 그 한계의 시행 자체가 should be constant. 별표, firm, 별표. 일관성 있어야 되면 firm, 견고해야. 뭐 이렇게 채팅을 많이 해. 채팅 그만. 견고해야 돼. Too many limits. 너무나도 많은 제한이 어려워. to learn, 배우기도. 그리고 그 일반적인 발달상 별표 autonomy, 자율성이죠.
그 자율에 대한 어떤 일반적 발달도 다 망치게 돼버려. 뭐가 너무 많아도 위협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한된 그 제한의 설정, 시행이 클리어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제한은 또 어때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어떤 관점에서 아이의 나이대에 맞춰서, 기질에 맞춰서, 발달적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이어야 돼. 여기 be responsible의 동의어가 make sense도 한번 체크해두자. make sense 무슨 뜻이었죠, 얘들아? make sense? 이치에 맞다, 올바르게 이해되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애한테도 올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나 집에 있는 집에 같이 계시는 다른 어른들도 그 제한 한계를 똑같이 시행해 줘야 돼. otherwise 동그라미 쳐라.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만약에 boss, parents, adult 뭘로 쓸까? 이거 원래 다 써야 되거든. 이거를 parents만 쓸게. parents and adults라고 할까? 그래. 어른들과 다른 성인들이 뭐 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으면 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 don't enforce limits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지. 그렇지?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애놈의 새끼는 may spill it 갈라놓게 돼. 아주 그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라놔. 뭐하는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아주 영악하죠? 그죠? 아이고. 뭘로 갈라놓죠? 어디 갔어? 나쁜 여기 있다. 스플릿, parents를 갈라놓게 돼. 그리고 추구하게 돼. 갈라놓고 추구해. 테스트 해보기를, 검증해봐. 한계를. 누구와 함께? 좀 더 indulgent. 아, 이 단어. 멋대로 하게 하는 요 단어인데, 그러니까 보통 아빠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 해. 이렇게 되지, 그지? 아빠들은.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그렇지? 그런 걸 추구하게 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효율적이려면 어떻게 된다? 처벌도 break, 간결하고 linked directly to behavior. 그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야 한다. 되니? 애가 뭐 숙제를 안 했어. 원래 하기로 해야 되는데 숙제 안 하고 게임을 많이 했어. 엄마들은 혼내. 근데 그 숙제 안 한 행동에 대해서만 혼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반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른들한테 반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다 나오죠. 이때다 싶어서 그렇게 혼내는 경우도 있죠. 요약문 한번 보시면 명확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제한들을 시행시키는 것이 뭐와 함께? 합리적인 결과들과 함께. 그래야 아이들의 행동이 발달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제한들이나 이런 것들은 방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자율성의 발달을. 그러니 부모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둘 다 시행해야 돼. 제한들을.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테스팅 리밋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멋대로 하게 하는 부모들에게 제한을 시험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처벌은 should be 간결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 그 행동에. 그렇지? 이렇게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1, 42. 자, 요거는 내용적으로는 밑에 충분히 쌤이 또 요약문 완성해 놨으니까 요거 알죠? 이게 기계 새 거 들어왔는데 그 매니저가 24시간 풀로 다 가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업적하고 얘는 따로 본사로 발령이나 그렇지? 승진을 해. 그래서 다른 애가 왔는데 딱 보니까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기계가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졌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돼서 이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따 요약문에서 한번 보시고 중심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lesser price 어휘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볼게. 다른 full 이거
쌤이 요거 A, B, C, D 요거 따로 안 벗겨놓은 게 이게 원래 나왔던 문제니까 이 단어는 무시하시라고. 오케이? 대신 빈칸 추론 정도로만 좀 유념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be responsible for 밑줄 한번 쳐봅시다. 얘는 served as죠. served as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full utilization. 어우. 미안. maximum, minimum 단어 어휘 챙겨주시고 least, most 이런 것도 반여 포인트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왜 이래?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미안. therefore는 앞에 있는 5번 문장과의 관계, 인과관계. 앞으로 이제 엄청 미친 듯이 쓰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결과물들을 생산해서 따라서 그 조직의 프로피터블이 치솟았죠. 이익이 치솟게 됩니다. 인정받았다 for it 그 퍼포먼스 여기서 퍼포먼스는 치솟은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승진되었다 수동태 쓰는 거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이동되었다 수동태 승진되고 이동되었다 다른 위치로 in charge of 요것도 구문으로 좀 단어는 좀 챙겨두세요. 이런 단어들은 그 생산 지역을 가동하는 것에 어디 있어? 새로운 매니저가 왔다. 그치? in charge of 책임을 지면서 이런 뜻이야. 생산 가동에 책임을 지는. but 세모칸 쳐두시고 연결사 예쁜 위치에 있죠? 요거 아마 쌤이 그 기출문제 요거 therefore이랑 but 연결사 문제 하나 넣었을 거야 아마. 파이널 터치 기억나네. 이 매니저가 깨닫게 돼. 그치? heavy, light 활용도가 이제 무거웠냐 가벼웠냐 이제 그거죠. 얼만큼의 많은 활용도 그리고 뭐 없이 다운타임 휴기도 없었어. 그 유지보수를 위한 휴기도 없었어.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은 부품들이 파츠들이 머시너리의 파츠들이 다 달아 없어지고 needed to be 이거 기억나세요?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어법 need 뒤에 to be pp는 그렇지 ing로 변형 가능하다. 그렇지? being pp 아니야 얘들아 그냥 ing. repairing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need replacing or repairing 이렇게 써주셔야 돼, 그렇지? 이것도 구문상으로 좀 챙겨놓을까? put 다음에 시간 and effort, 그렇지? time and effort를 into to repair하는데 놓아야만 했다 이런 거죠. 그 기계의 어떤 유지 보수에 놓아야만 했다. 이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주격관계대명사. 이게 뭘 초래했어? result in lower냐, higher냐 이런 반의어 관계의 어휘 추론 참고해 두시고 loss of profit 이익의 손실 같은 것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치? earlier manager 이전에 매니저가 had only taken care of take care of 생산의 목적을 오직 두어 왔었기 때문에 이 시제만 주의하자. 어법 had pp 나중에 매니저가 와서 한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earlier 매니저는 had pp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시했다 뭐를 machinery 비록 뭐 할지라도 그가 had short-term good result 단기간에는 좋은 이익을 성취했을지라도 마지막 연결사 but 그러나 궁극적으로 not giving attention 주목을 하지 않은 거 어디에 회복이나 maintenance 유지보수에 주목을 하지 않은 것이 뭘 초래했다?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만 했다 하지만 못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적 결과로 일어난다. 방향성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문장은 한 번씩 쭉 훑어봤으니까. 한 매니저가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기계를 완전한 캐패시티, 뭐 없이 taking breaks for maintenance. 다른 단어를 좀 써봤어. 어떤 유지보수를 위한 브레이크, 휴기 같은 것들 없이 완전한 사용을 이루었지. 이것이 이끌었다. 뭐를? short-term profit, 단기간의 이익은 이끌었지만 기계 자체가 빠르게 become worn, 소진이 되었고 repaired, costly repairs, 그렇지? 비용이 많이 드는 required, 요구되어져서 많은 비용이 드는. costly는 형용사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를 요구하게 되었지. 그리고 resulting, 초래하면서 장기간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러니까 그 매니저는 뭐에 집중한 거야? 오직 생산에만 집중했고 무시했지. 유지보수에는 집중하고 무시했지. 이것이 뭘 초래했어? 결국에는 부정적 결과를 이끌었다 해 이제 짧은 요약문으로 요약해봤습니다. 동반이요. 한 번씩 쭉 보시고 마지막 갑시다. 23번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웃음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동사 잡읍시다. Has long been, has been held. 여기 수동태주의. 생각되어져 왔다. 여겨져 왔다. 웃음이 이 글의 핵심 소재죠. 그죠? 이 웃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is a peculiarly human characteristic. 오직 인간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독특한이란 뜻이죠. 독특하게. 한 독특한 uniquely 이렇게 하십니다. 얘가 부사잖아. peculiar. 독특한 uniquely입니다. 얘가 인간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지금 인간의 특징이니까 얘는 형용사 취급을 해주시면 돼. 그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캐릭터리스틱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목한 건 인간과 덩키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인간은 웃고 덩키는 웃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었나요? 모든 사회에서 유머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 Not only individual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but also as a molding force. 꾸미는 힘이야. 그 사회적 그룹을 꾸미는 힘이야. 그지? 여기에 분사구문까지 나타내고 있죠? 그죠? 강화하면서, 뭐를 강화시키면서? 그들의 규범이나 규제하면서, 행동 같은 것들을 규제하면서. 이렇게 병렬. 그리고 3번 문장은 구조상 되게 좋습니다. Not only but also. 그 다음에 분사구문까지. 잘 챙겨주세요. 4번 문장은 이거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을 가든 다 웃음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anyone who studies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그 어떤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such as 뭐와 같은 고대 그리스와 같은 궁극적 목표는 뭐다?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 그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 More than the sum of a total, the monument, historical incident, 어떤 기념비적이나 역사적 사건 같은 것들의 그 전부를 다 합친 것 이상인 그들 스스로, 사람들 그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그렇거나 또는 social grouping,
사회적으로 이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법은 뭐 하는 것이다? 컬처의 유머, 그 문화의 유머를 이해해 보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5번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야.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 자체를 이해하는 건데, 그 이해 요소는 어디에 달려있다? 문화적 유머에 달려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죠. 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인간은 뭘 보여준다? 그들만의 특징을 어디에서 보여? Nothing more than, 오직 what they think laughable. Nothing more than은 only이냐? 오직 어디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what을 쓴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laughable, 웃을 만한 가치가 있다, 웃기다 라는 것에만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문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웃음이라는 것은 is seen as a unique human trait,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여겨지고, 유머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무엇? 개인이나 사회 소통에서. 그래서 유머가 반영하고 있는 게 뭐였어? concerns and interest야. 우려와 관심. 뭐? 특정 시기나 문화에. 그리고 연구하는 거지. 연구하는. 이게 아니, 뭘로 쓴 거지? And reflects concern and interest, particular time culture, and the studying of culture's human. 아, 문장이었구나. 미안. 문화, 인간의 유머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핵심이었어. 문화적 유머를 연구하는 거, 그렇지? 이게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사람들이 웃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뭘 드러낸다?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웃음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바퀴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랑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